오늘 화요일 국내 KBO 리그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SSG입니다. 두산은 하나전에 하나 긴 연승 끊어진 덕을 좀 봤다고 해야 될까요? 3연승을 거뒀다. 근데 또 이제 주말에 기아 원정 가가지고는 수입 패배를 좀 당하면서 극과 극의 한 주를 좀 보냈던 두산이었던 것 같고, 두산의 최근의 키워드는 참 빠따가 좀 좋았다 안 좋았다 좀 차이도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실책은 좀 꾸준한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좀 불펜을 좀 많이 썼던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잭로그가 부상으로 한번 빠진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좀 불펜 많이 쓴 것도 한 시즌 내내 한 주 동안 좀 고생을 좀 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잭로그가 오늘 이제 등판을 하는데 직전 경기에 여파가 있을지 없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등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뭐 괜찮다는 뜻이겠죠. SSG는 그래도 최정 복귀하니까 확실히 좀 팀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죠? 최정이 중심을 좀 잡아주고 용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격이 그래도 좀 돌아가고 있고요. 불펜이 시즌 초반보다는 좀 구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최하까지 가는 팀은 아니니까요. 불펜이 뭐 적당한 불펜에다가 적당한 빠따 최근에 뭐 승률도 적당하게 찍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선발은 잭로그가 나옵니다. 일단 직전 경기 여파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뭐 피칭 내용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잭로그가, 그죠? 기본적으로 뭐 슬라이더 좋은 선수고 약간 이제 시즌 초반에 좀 볼질이 있었고 이제 뭐 공인구라든지 마운드 적응 이슈가 있었겠죠. 근데 최근에는 볼질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요즘에 컬스풀 머신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에서 타구를 맞고 마운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좀 걱정스럽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괜찮으니까 올라왔을 거고요. SSG는 시즌 첫 경기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좀 원정에서 좀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홈이고, 그리고 이때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잘 잡혀 있는 잭 로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때보다는 조금 더 기대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에 잭 로그랑 최근의 로그는 조금 좀 다른 선수라 가지고, 그래서 뭐 몸 상태에만 큰 이슈가 없으면 괜찮게 좀 던져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다음은 SSG 선발은 전영준인데 이 친구는 기록이 뭐 많이 없어요. 그래서 2군 기록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선수가 이제 상무에 좀 갔다 왔고, 보통 이제 상무에 갔다 온 선수들이 많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상무에서는 경기를 많이 뛰지를 못했어요. 두 시즌 동안 4.1이닝 뛰었고, 그리고 11이닝 이렇게 뛰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많이 얘기할 게 없어. 상무에서 뭐 많이 발전한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선수가 좀 특징적인 거는 데뷔 시즌이었던 2022년도 여기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는 60이닝 동안 볼질이 40개가 나왔어요. 사사구 포함하면 47개, 60이닝 동안. 그러니까 진짜 끔찍한 수준인 거지 사실. 거의 이닝당 하나 가까이 해버리니까 9이닝당 한 7개, 8개 줬겠네. 근데 어쨌든 올 시즌에 퓨처스 리그에서 26이닝 동안 던지면서 볼질을 7개밖에 하질 않았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볼질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1군에 한번 올려보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뭐 의미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1군에 올릴 만한 수준이 되려면 뭐 당연히 볼질은 좀 안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제가 커트라인으로 보는 거는 이닝당 삼진 하나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닝당 삼진 하나 이상도 뽑더라고. 26이닝 동안 28개 뽑았고, 퓨처스에서 ERA는 3.81, 나름대로 뭐 준수했고, 예전에 1군에서 뭐 잠깐 던진 건 있는데 그건 뭐 큰 의미를 좀 가지기는 좀 그렇고요. 전체적인 그래도 9위는 괜찮은 선수 같긴 하다. 140 중반 정도 평속이 찍히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뭐 퓨처스에서 좀 발전하고 있는 선수고, 볼질 문제를 좀 개선했고,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뭐 드릴 말씀은 없네요. 저도 뭐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선발 기대 차이가 조금 꽤 벌어지는 매치업이기도 하고요. 뭐 아무래도 뭐 2군에서도 이닝 히팅도 좀 길게 안 됐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뭐 두산 반대를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런 경기들이 좀 많이 깨지는 게 크고 경기들이긴 한데, 잭로그도 조금 뭐 믿을 만한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이닝 히팅 조금 덜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두산 승 정도는 좀 봐줄만 하지 않나. 두산 승, 음마
8.5는 언더 보겠습니다. 예, 꼭 이런 선수들 나왔을 때 의외로 조금 막히면서 언더 뜨는 경기가 너무 많아서 잭로그 기대치까지 감안해서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롯데 LG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죠? 예, L골 라시코. L골이라고 하면 이제 좀 기분 나쁘죠? 롯데가 골이 아니거든요. L3 지금 3이야. 롯데 옛날에 롯데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작년에 소위 엘론 라시코, L골 라시코가 작년 시즌에는 지금 공동 2위인가? 그래요? 아, 그러네. 공동 2위구나. 내가 잘못 봤네. 공동 2위인데 밑에 있어가지고는 3인 줄 알았지. 아무튼 작년에는 LG가 좀 많이 이겼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롯데도 좀 더 밑에 있었던 팀이고 LG는 좀 위에 있었던 팀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앨런 라시코가 작년에는 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재미가 없었다 그죠? 원사이드한 경기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최근에 LG는 타격감이 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고 롯데는 빠따는 좀 고만고만해요, 그죠? 고만고만한데 요즘 의체쇼가 좀 잘 먹혀. 불펜을 아주 뭐 현란하게 바꿔내면서 불펜을 아주 그냥 뭐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딱 막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오늘 이제 전설의 포켓몬이 나오죠. 윤성빈이 나옵니다. 윤성빈이 화요일 날 갑자기 뜬금없이 LG전에 튀어나와가지고 좀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는데 일단 2군에서는 한번 올려볼 만한 요소는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올 시즌에 퓨처스에서 ERA를 2.11 찍고 있고 퓨처스에서 ERA 2점대 찍기 은근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힘들어요. 여기도 수비들 안 좋고 뭐 그래가지고 정말 인상적인 건 제가 아까 이닝당 삼진 하나 이상을 뽑으면 그래도 입장권 정도는 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친구가 21.1이닝 동안 삼진을 40개를 뽑았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1군에서도 충분히 먹힐 만한 구위를 보여줄 만하다. 원래도 근데 사실 윤성빈은 구위는 기대가 되는 선수니까 문제가 볼질이라서 그렇지. 근데 이 문제인 볼질 문제가 피처스에서 해결이 됐는지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21.1이닝 동안 볼넷을 19개를 줬다. 19개를. 그러니까 기대와 걱정이 딱 공존하고 있는 윤성빈 그대로인 상태예요, 지금이. 그죠? 일단 뭐 퓨처스에서 2.11 찍었고 뭐 피안타율도 7푼 1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볼질 안 하면 잘 던질 수 있는 선수라는 거는 퓨처스에서도 또 증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볼질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2인당 거의 하나꼴을 볼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볼질하는 선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 특이 뭐냐면 이런 경기에서 꼭 경기 초반에 볼질이 나와서 주자를 쌌습니다. 보통 1, 2루나 말루를 한번 싸.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선수의 그 게임이 거의 갈리거든요. 그걸 한번 막냐 못 막냐. 얼레벌레 그 위기를 한번 넘기잖아. 그럼 한 3, 4회 갑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볼질러는 못 믿겠다. 그리고 볼질러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퓨처스 리그에서 이닝당 하나골에 볼질하고 있는 성빈이는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LG도 지금 타격감이 안 좋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볼산비면은 소위 이을이나 곽빈처럼 이을이의 뭐 무사말로 챌린지처럼 이을이 챌린지처럼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 구이긴 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좀 만만치가 않잖아, 그지? LG라는 팀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좋게 볼 수 있는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상대 팀이 약하면 모르겠는데. 반대 선발은 송승기고요. 송승기는 뭐 잘 던지고 있어요. 좌우 밸런스도 아주 좋고. 근데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원정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올 시즌에 8경기 등판 중에서 원정에서 딱 2경기를 등판했는데 그 2경기가 좀 좋지 않았다는 거야. 한 경기는 하나 원정이었고 5이닝 3실점 2피 홈런으로 좋지 않았고 한 경기는 두산 원정이었어요. 이거는 사실상 원정도 아니죠. 잠실에서 던지는 원정인데도 6이닝 4실점 8피안타 1피 홈런으로 좋지 않았다. 샘플이 2경기밖에 안 돼가지고 이 양반이 원정에서 얼마나 안 좋을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롯데 원정은 또 난이도가 높은 원정이잖아요. 홈팀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도 있고 롯데가 또 홈에서 좀 더 활기차지는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원정 리스크가 있는 선수가 롯데 원정을 처음을 간다. 이런 거는 조금 리스크라 볼만한데 요거는 사실
이 송승기의 매치업은 롯데도 부담스러운 면은 있어요. 그죠? 예, 롯데가 처음 보는 투수들한테 대체적으로 좀 약하고 처음 보는 선수가 왼손으로 공을 던진다는 이유만으로도 또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도 송승기가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승기도 저는 조금은 좀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 왔구면, 네, 그래도 LG를 봐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좀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성빈이가 1군에서 보여준 모습이 없고 2군에서도 볼질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정도 배당이 또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예. 제가 배당을 주는 오드 입장에서도 성빈이가 1군에서 보여준 게 없잖아, 그치? 뭐 구위야 좋지만 LG 보겠습니다. LG 승마. 느낌은 오늘 10.5는 언더인데 10.5 언더 보겠습니다. 성빈이가 터져도 요즘 롯데 의첸쇼가 만만치 않단 말이야. 화려한 의첸쇼. 느낌이 언더입니다. 다음 경기는 KT 기아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크보가 오픈이 좀 빨리 돼 있는데 배당이 진즉부터 빠지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경기 배변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몰리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뭐 이제 그런 거는 좀 볼만하시면 볼만할 것 같고요. 참고할 만할 것 같고. 근데 솔직히 뭐 배변 나오는 경기를 굳이 영철이 경기를 저는 일단은 건드려야 될까 싶긴 하거든요. 예. 배당은 약간 협박용으로 빼는 걸 수도 있고 거의 반반이더라고 배팅은. 일단은 KT는 LG전에서 위닝을 했고 KT가 한번 사고 칠 때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 사고를 쳤죠. 더블헤더를 두 경기를 다 이기고 나서 다음 경기는 또 개그팀 멸망. 참 KT다운 야구를 하고 있다. 참 얘네들은 참 저도 10년을 넘게 봐왔지만 재밌는 친구들입니다. 예. 아무튼 안현민의 어떤 활약이 정말 대단하죠. 예, 안현민이 정말 센세이션하고 이 센세이션이 생각보다 길게 가고 있다. 제가 사고 칠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귀신같이 치더라고요. 기아는 최근에 타격감 회복이 관건이죠. 예, 타격감이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펜은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 두산과의 경기에서 그래도 저득점 경기들을 이겨내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하다. 요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빠따는 조금 좀 올라가는 사이클이다. 그러게요. 현민이가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피지컬이라든지 운동 능력은 기대치가 엄청 높았거든요. 예,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몸이 더 좋아졌잖아. 지금은 거의 튼튼신이 됐잖아. 튼튼신? 가로 열고 튼튼하지 않음인데 안현민은 진짜 튼튼해 보이긴 해. 어, 일단 컨택도 잘 되고 있고 원래 뭐 파워라든지 운동 능력은 입단할 때부터 기대를 받던 자원이긴 한데 컨택을 워낙 잘해주고 있으니 일단 KT는 조이언이죠. 예, 조이언은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공이 정말 느려요. 예, 공이 정말 느리기 때문에 정말 언제 피홈런을 두드려 맞고 언제 뭐 장타를 두드려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고요. 그래서 이제 기아가 타격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상대 전적을 보면 작년에 0.2이닝 5실점한 경기가 있고 2023년도에는 또 5이닝 2실점한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이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 양반이 공이 느려서 한 번씩 이렇게 거의 디폴트 값은 줘 터지는 게 디폴트가 맞아요. 근데 한 번씩 잘 던지는 경기가 있거든. 이 양반이 제구가 좋고 변화구의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커브 좋고 뭐 스플리터 좋고 제구 좋고 그래가지고 한 번씩 엮기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점이 하나 있다. 반대 선발은 영철이고 영철이는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았죠. 예, 작년에는 뭐 나름대로 뭐 선발 로테를 잘 돌아줬던 선수고 기아가 작년 대비 아쉬운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선발 쪽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죠? 작년에 그래도 1인분 해줬던 황동아라든지 영철이라든지 양현종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작년보다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지? 아무튼 영철이 2군 뭐 눈물도 흘리고 2군 갔다 와서 이제 첫 경기를 던졌는데 6이닝 2실점 4피안타로 나름대로 그래도 뭐 좀 좋아진 모습을 좀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경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복귀한 경기에서는 좀 괜찮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한번 걸어볼 만도 하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볼 만한 것 같고 KT전에는 한 경기 좋았고 나머지 경기들은 좀 좋지 않았고 두 경기 잘 던졌고 세 경기는 못 던졌고 2승 3패.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는 없는데 선발이 둘 다 불안하고 누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에서 굳이 저는 뭐 배변이 나오고 있는 경기를 건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KT도 최근에 뭐 빠따가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불펜 쪽은 KT가 더 나은 감도 있기 때문에 선발에서만 비벼지면 KT가 할만하단 말이야. 근데 영철이 복귀해서 한 경기 좀 좋아진 거라서 그걸 믿고 우리가 기아를 베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느낌도로까지 좀 가미해서 KT 역풀 10.5는 오버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다음은 키움 삼성 보겠습니다. 키움은 용타 바꾸고 이제 용투로 갔죠. 근데 나는 키움이 왜 일단 용타둘로 시작을 했는지를 모르겠어. 용타둘로 시작했을 때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나? 그랬으면 더 문제인데, 그치? 제가 뭐 여러분들과 잡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선택을 했다면 투수 쪽에서 누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뜻인데 참 그런 게 좀 애매하네요. 좋아질 친구가 별로 안 보이는데. 아무튼 투수를 다시 선화를 했습니다. 키움 최근 10경기 2승 8패. 근데 놀랍게도 삼성도 최근 10경기 2승 8패. 가슴이 웅장한 양팀의 맞대결이 좀 될 것 같네요. 둘 다 2승 8패긴 한데 빠따는 삼성이 조금 더 잘 치고 있습니다. 경기당 득점은 3점 대 5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팀 타율은 1할 8푼 9리 대 2할 5푼 1리. 그래도 삼성이 조금 더 잘 치고 있긴 하다. 이건 오바지. 7.5는 좀 그렇지. 7.5는 좀 그래요. 로젠버거 씨. 아니 로젠버거 씨 이제 슬슬 좀 맞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지? 7.5는 좀 그래. 자, 일단 로젠버그부터 보겠습니다. 로젠버그는 3승 4패 3.95로 뭐 나름대로 잘 견디고 있고 일단 뭐 홈에서도 잘 던지고 있어요. 홈에서도 2점대고. 근데 저는 로젠버그가 시즌 초반에 잘 던질 때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거든. 이 정도인가? 이 친구 이 정도인가? 전체적으로 뭐 밸런스가 잘 잡힌 건 알겠어요. 커맨드도 나름 괜찮고, 변화구, 커맨드, 구위는 외국인 선수 치고 조금 아쉽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밸런스가 잡힌 육각형 투세. 근데 그렇다고 이 정도로 꾸준히 잘 던질 만한 선수인가라는 의구심은 좀 들었거든. 근데 최근에 조금 맞고 있어요. 그죠? 맞기 시작을 했어. 한두 번 만나니까 좀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아나 LG 좀 빠따기 대치 있는 팀들 상대로 좀 맞았고 홈에서 아주 잘 던졌던 선수인데 홈에 기아전에 5.1이닝 4실점한 경기가 한번 있단 말입니다. 5실점 4자책. 그래서 이 로젠버그의 어떤 좋았던 흐름이 한번 좀 꺾일 수 있는 타이밍은 좀 됐다 생각이 들고 삼성전에 좀 안 좋았는데 이거는 좀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시즌 첫 데뷔전이었고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또 라파 원정이었고 그걸 뭐 적응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이거 조털린 거는 좀 인정이 해줄 만해. 3이닝 8실점. 요거는 뭐 그렇다손 치는데 최근에 이제 슬슬 두들겨 맞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 장점이었던 홈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부분들.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원태인은 확실히 제가 알던 원태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는 약간 원태인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압도적인 커맨드와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탁탁탁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장점인 선수인데 올해 시즌 초반에는 구위는 좀 더 잘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경기를 보면 실제로 피안타도 굉장히 좀 많이 맞고 은근히 좀 꾸역투도 좀 있기는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태인은 자기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다. 퀄스급 원저리 피칭은 계속 이어가지고 있고 8경기에서 상승 2패 2할에 2.81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키움전 상대 전적도 아주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키움 원정은 좀 싫어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구장이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키움 원정에서의 성적도 아주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이 빠따로 뭔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빠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10경기 경기당 평득이 3점이야, 3점.
팀 타율이 2할 8푼 9리에다가 계란초밥도 지금 6위를 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원태인은 그래도 얼추 좀 던져줄 거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들고, 역시나 로젠버그도 홈에서는 홈발을 좀 잘 받는 선수니까 기대치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전체적인 왁구는 그래도 빠따, 선발, 불펜 왁구는 삼성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삼성승에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마지막 경기는 NC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전체표 추천 조합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숲TV 라이브 오셔서 이 별풍선을 후원해주시면 되고요. 라이브로 못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에다가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도 멤버십 올려놨으니까 유튜브 거기서 멤버십 구매해 주시면은 회원정보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자, 마지막 경기는 NC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긴 연승이 끝난 이후에 연패를 좀 타는 게 국룰인데 연패를 이제 3연패를 탔고 폰세 경기에서 진짜 간신히 끊었습니다. 똥줄로 그죠? 그 이후에 또 두 경기를 패배를 해버렸다. 경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 분명하죠. 빠따를 너무 못 치고 있어요, 그죠? 빠따를 미친 듯이 못 친다 수준까지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치는 경기들도 득점력이 좀 너무 아쉽게 나오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못 치는 것도 있고 좀 치는 경기들은 또 득점력이 좀 아쉽고 이런 부분들. 여전히 뭐 불펜은 경쟁력이 있고 선발도 괜찮습니다만은 확실히 최근에 한화는 좀 그렇다. 그렇다. NC도 지금 맷 데이비슨이 없다 보니까 빠따가 조금 좀 아쉬워진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이 키움전 직전까지 빠따감이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키움전에 들어와서 키움 불펜들도 시원하게 못 털어먹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 좀 아쉬울 만한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뭐 그래도 박민우, 박건우, 뭐 권희동, 서우철 전체적인 빠따 라인은 여전히 기대치가 있긴 하거든요. 맷 데이비슨이 빠져도. 근데 키움 불펜 시원하게 못 털어먹는 건 좀 서운하긴 해요. 그죠? 그거는 좀 많이 아쉬워. 자, 이 경기는 일단은 양 팀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 솔직하게 언더가 찍고 싶습니다. 기준점도 9.5니까. 근데 이 언어버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이제 목지훈이겠죠, 그죠? 목지훈이 얼마나 던져주냐에 따라서 이거는 푸근하게 언더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똥줄이 탈 수도 있고 뭐 그 정도인데, 일단 목지훈이 최근 두 경기는 좀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친구가 볼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금 신뢰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두 경기에서 좀 잘 던지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고, 근데 이 젊은 선수들이 잘 던지는 게 그렇게 길게 안 가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거슬리기는 해요. 오늘 뭐 하나 만나고 최근 두 경기 잘 던지고 알겠는데 볼질도 여전히 꾸준하고 젊은 선수들이 오픈발이 그렇게 오래 안 간다. 이런 부분들. 특징으로 볼만한 거는 볼질이 꽤 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수가 원래 체인지업 던지던 선수인데 스플리터를 올해는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스플리터가 아주 매력적이진 않더라고. 피안타율이나 헛스윙 비율을 보면은. 그래서 좌상바가 좀 심해. 그래서 오늘 하나도 탈감이 안 좋으니까 좌애들 많이 내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할 텐데 그 부분이 좀 관건이 좀 될 것 같고요. 문동주는 뭐 최근에 좀 괜찮아요. 괜찮은 편이고 최근에 폼이 약간 꺼지는 감은 있거든요. 확실히 이 양반은 직구가 얼마나 먹히냐 안 먹히냐에 따라서 제가 성적이 팍팍 갈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려면 직구 피안타율이나 이런 거 좀 체크해 보면은 얼추 좀 맞는데 최근에 폼은 살짝 다운이 맞는 것 같아. 직구 피안타율도 그렇고 최근 경기들 피안타율, 실점 비율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직구 포심의 구위가 시즌 초반보다는 조금 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역시나 문동주도 빠따가 기대치가 높지 않은 NC를 지금 만나기 때문에, 현 시점의 NC를 만나기 때문에 얼추 좀 던져줄 가능성은 좀 있겠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건은 목지훈이에요, 그죠? NC가 불펜이 안 좋다거나 하나가 지금 현 시점에 하나 방망이로 막 엄청 두드러 패서 이길 것 같진 않거든요, 그죠? 뭐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2점 석점일 것 같은데
그렇고, 예, 근데 목지훈도 볼질러기 때문에 저는 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둘 다 어디로도 손이 좀 잘 안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들 다 보는 언어바 저도 보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참을 수가 없다. 이 라면 먹고 갈래는. 라면을 먹고 가도록 합시다. 제가 이 빠니 보이는 언어바 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9.5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5 언더의 승패는 한화의 승에다가 2.5 프레임도 한번 좀 고민스럽긴 하거든요, 형들. 1.45배당이면. 지금 최근에 한화가 빠따가 너무 개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원하게 이길 것 같지는 않아. 이긴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한화 승에 NC풀 둘 중에 한번 골라서 한번 가보세요. 네, 9.1 언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보 5경기 알아봤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질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오늘 주간도 6연승 도전하는 날인데 좀 좋은 결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잘 분석했으니까 기도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